집합 건물 보시면요. 집합 건물은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자, 일도의 건물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더라도 이를 한 개의 건물로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된다. 이것은요, 이 14회 때는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회 때는 맞았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 일단 물리적으로 건물이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없더라도 그다음에 등기부에 등기가 없어도 그다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14회잖아요. 14회 때는 뭐가 되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부터 있잖아요. 구분 행위를 해.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건물이 완공된다? 그러면 등기가 없어도 그 다음에 등록이 없어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에요. 그 전에 맞았다 이 말이죠. 40번은요. 구조상 영상 등록증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일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한 때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일동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 가구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으면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틀린 것이죠. 구분 소유가 성립되려면 물리적으로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등기가 없어도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 쪽 건물이 물리적 객관적으로 완성이 되죠. 그러면 건물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 객체화되지 못한다. 틀린 것이에요. 여기요,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등록이 없어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186조냐 187조냐고 했을 때 이게 나올 수 있다. 시험에 알겠죠? 등기가 없어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영어죠.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 부분 틀렸죠?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다? 전유 부분이죠.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이건 별도로 등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죠.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방금 얘기했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요?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공용 부분은 별도로 개인 소유권이 될 수가 없고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취득의 대상이라는 것은 원시 취득이 되는 것을 얘기하죠. 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여기요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3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래서 판례가 봐봐요. 지금 최근에 판례가 뭐가 나왔냐면 여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다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집합 건물인데요. 이 사람들한테 각각 대지권 등기가 된 거예요. 대지권 등기가요. 땅이에요. 대지권 등기가 있는데 이 땅은 또요. 여기 ABC인데 X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대지에 대해서 또 건물 땅을요. 소유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지 위에요. 건물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 각각 전유 부분이 301호가 등기가 돼 있고 대지권에 관한 등기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요. 이 구분 소유자들만의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 땅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잖아요. 판례가 말하겠냐? 우리가 대지를 사용한다는 하는 것은 뭐냐?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지분이 비록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이 301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지 전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민법상의 공유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민법상의 공유는 내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 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갑이요 3분의 1은 과반수니까 이 대지 전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을이 가지고 있는 3분의 1의 권리도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을 임대를 했을 때 30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 갑은요 을한테 1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민법상은요. 그런데 이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이 집합 건물에서 대지 사용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이 대지 전부에 미친다는 거예요. 대지 전부에 미치니까 이 대지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인 것이에요. 설령 이 대지만 다른 사람이 또 이 대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이렇게. 자, 공용부분이죠. 이런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 또는 당연 공용부분 또는요 구조상 공용부분 이런 게 있다. 또는 법정 공용부분이 있고 규약 공용부분인데 규약 공용부분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는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 당연 공용부분은 뭐죠?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 공용부분 등기인데 이때는요 표제부만 둬. 표제부. 갑과고 올고는 두지 않아. 표제부만 두고요. 건물 부분 또는 부속 건물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이것을 규약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등기를 해야 돼. 표제부만 둔다. 공용부분은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 이건 등기하잖아요. 규약이한 공용부분 이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당연한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의 취지를 등기한다. 공용부분의 취지를 등기하는 것은 규약. 이런 봐봐. 규약이 뭐죠? 규약. 규약이란 말은 한마디로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뭐예요? 법률행위란 말이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등기.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고분 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그 분할을 뭐 할 수 있다. 청구. 그건 안 돼요. 우리가요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공용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뭐 민법이죠? 경계표담이에요. 경계표담. 알겠죠? 이것은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집합건법에 또 뭐가 돼 있느냐? 여기요 대지가 공유예요. 대지가 공유인데 여기요 구분 소유 건물이 있어요. 그때는 이 대지를 분할을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 집합건법에서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 것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요 어떻게 한다? 건축물 대장의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52번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이후에 건물의 개조나 이용상의 변화 등은 그것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왜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것이 전유부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가, 어느 것이 공용부분,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언제 한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 건축물 대장에 여기는 공용부분, 여기는 전유부분 그러면 그것은 전유부분이 되고 공용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그것은 합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돼. 4분의 3. 옛날 4분의 3인데 지금 3분의 2로 바뀌었어요. 알겠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파트를 보면 어떻게 있어요? 독서실 있고, 아파트 안에요. 뭐죠? 헬스클럽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헬스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어떤 아파트를 보면 지하에 또 뭐가 있어? 수영장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알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별하냐?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이를 매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봐봐요. 공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려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요 공용부분을 주거용으로 하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공용부분의 변경행위를 해야 돼요. 이때 15일 때는 얼마였냐? 4분의 3이었어요. 구분소유의 3분의 3. 근데 지금 얼마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분소유권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만들었다고 해서 아까 말했죠? 중간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성립한 이후, 구분소유가 성립한 이후 그 건물의 개조나 이용상의 변화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나중에 주거용으로 개조했다고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된지 여부는 그것은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서 적용되죠. 봐봐요. 전원하고 일부란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아파트 보면 아파트 단지가 쭉 있죠. 쭉 있으면 여기서요. 여기 101동이 있고 여기 103동이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건물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101동은 101동 주민들만 여기에 들어가죠. 앞에가 우리 좀 뭐가 돼 있죠? 다 비밀번호 돼 있어. 다른 사람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이러면 다른 사람들 여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실제로 없죠. 이것은 여기에 101동의 복도에 대한 엘리베이터는 101동 주민들만의 것이죠. 그것을 일부 공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지 같은 것은 어때요? 전원행위에 다 같이 인정되죠? 전원 공용부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 권리와 의무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구분소유자는 주거용으로 분양된 전유부분을 임의로 주거의 용도 안 돼요.
주거 외유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로 사용하면은 그때는 뭐를 한다? 그것은 매도 청구 등이나 또는 경매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5조 1항 5조 2항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50초는요.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죠. 그러면 여기 봐봐. 관리인은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죠. 관리단 집회 결의. 관리단 집회가 뭐죠? 입주자 대표 회의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우리가 딱 이거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여기밖에 안 나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요. 정지 청구해도 안 되죠? 그러면 사용 금지를 청구해요. 사용 금지하려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법원에 청구해야 돼. 법원에 4분의 3 이상이. 알겠죠? 달성한 없애는 시임이 곤란한 상태에 가능하다. 알겠죠? 사용 금지는요. 4분의 3 이상의 결의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4분의 3 이상 법원. 그다음에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소로서 뭐 한다? 소송으로죠. 법원은 사용 금지 청구해. 이때 사용 금지할 때는 그냥 못 해요.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 4분의 3 이상의 결의.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이죠.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사용 금지 청구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아니에요. 이제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예요? 3분의 2예요. 그래서 다 4분의 3이 아니고 나머지는 4분의 3인데요.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로 바뀌었어요? 3분의 2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자, 구분 소유자의 경매 청구죠. 구분 소유물의 경매 청구는 구분 소유자가 규약에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극히 곤란할 때 이때 경매 청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그 다음에 어때요?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법원에 사용 금지하고 경매 청구는 법원에 판결학적 몇 개월 이내 6개월 내에 하는 거 경매를 해야 돼요. 이때요. 구분 소유자, 종전의 구분 소유자는 경락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알겠죠? 이렇게. 4분의 3. 이렇게. 전유 부분이 주거 외유 용도로 부정되면 주거의 용도로 부정되겠죠?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을 주거 외유 용도로 사용하죠? 주거 외유 용도로.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내부벽을 차거나 파손해서 증개축을 하죠? 불법 증개축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경매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4분의 3 법원에 청구해요. 그 다음에 사용 금지도 청구할 수 있어. 4분의 3 법원에 소송으로서 이 말이죠. 경매 청구는 누가 하는 거죠? 관리인 또는 각 구분 소유자가 아니에요. 각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누가 한다?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지정된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경매를 청구해. 관리인이나 그러니까 다른 데를 보면 보존행위는 각 구분 소유자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5조죠. 5조의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여기서요 43조, 44조, 45조, 46조에서 책임을 그래서 누가 하는데요? 구분 소유자가 했을 때. 구분 소유자.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 누가 했을 때? 점유자가 했을 때. 점유자가 잘못했을 때 얘기하고 여기는 43조, 44조, 45조는 구분 소유자가 잘못했을 때인데 이 경우는 다 누가 한다? 관리인이 하거나 또는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또는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 그냥 각 구분 소유자 그러면 안 돼. 지정된 구분 소유자.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한다. 이렇게. 사용 금지는 4분의 3 소송으로. 그 다음에 경매 청구도 4분의 3 이상의 결의 소송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건물의 설치나 보존상의 의미죠. 여기 잘 봐봐.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죠.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봐봐.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어디에? 전유 부분 그러면 안 되죠. 일동의 건물의 하자죠. 일동의 건물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대지공유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민법상으로 두 가지. 공용 부분하고 경계표 담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민법이 아니고 특별법 즉 집합건물법에는 뭐냐? 대지가 공유예요. 대지가 공유인데 여기요. 일동의 건물, 집합건물이 있단 말이죠.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그럼 이 사람은 대지에 대해서 공유자일지라도 대지의 분할을 청구를 못한다고 돼 있어. 지금 여기 보면요.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죠. 대지 공유자는 뭐를 못한다? 분할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담보책임이죠. 담보책임 구조인데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또는 누구죠? 분양한 자가 시행자, 시행사, 시행한 자, 건축자 있죠? 건축을 하는 자, 분양한 자나 건축한 사람 있죠? 시공자죠, 시공자. 시행자가 아니고 시공자. 시공자는 담보책임을 져요. 알겠죠?
분양자하고 건축한 시공자. 건축한 사람 있죠, 시공자.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법원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지가 틀렸어요. 누구냐면 현재 구분 소유자, 현재 구분 소유자한테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분양자가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지지 않는다. 틀렸어요. 23회 시험이 나왔을 때는 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진다. 바뀌었어, 법이. 전유 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초 아니에요. 현재 수부장, 현재 구분 소유자. 현재 지금 그 집의 소유자. 현재 구분 소유자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분양을 받았다가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을이 갑한테 샀단 말이죠. 사고 난 다음에 비가 생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현재의 구분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당사자들이 집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 이 합의는 무조건 유효다 그러면 안 돼요. 임매수인에게 불리하죠. 불리하면 무효가 돼. 그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편면적 강행 규정. 불리하면 무효,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그러면 유리했을 때 유효, 불리하면 무효, 이렇게 돼. 편면적 강행 규정. 완성된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러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원래 민법상 도급에서 만약에 물건이 완공이 되잖아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여기요, 분양계약이죠.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담보책임의 전속기간이죠.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해서 구분소유자에게 되는 담보책임의 전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최초 인도된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만약에요, 임대 후 분양이죠. 임대되고 나서 분양을 하죠. 그러면 분양 시부터 10년이 아니고 최초 임대해서 인도받을 때부터, 최초 임대를 통해서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이에요. 분양받을 때부터 10년이 아니고. 임대 후 분양이죠. 임대 후 분양. 이때는 언제부터 10년이라고? 분양 후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최초 분양 전의 시점이 아니고 최초 인도 시점. 임대 아파트로서 인도 시점부터 진행한다.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전속 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이것은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부터 10년이고요. 전유 부분은 최초 인도 시부터 10년이고, 이건 사용 검사일부터 그건 공용 부분이야. 차이가 있어. 75번요.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죠. 집합 건물에 하자 보수에 관하면 손해배상이죠. 이 손해배상 청구이죠. 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뭐다? 모든 하자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하자가 종료한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진행하는 거죠? 그것은 각각의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러니까 2월 달에 한번 하자가 발생하고 10월 달에 한번 하자가 발생하죠. 그러면 2월 달까지는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10월 달부터 각각의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알겠죠? 그래서 진행한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하자가 종료한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기요, 우리가 이제 이 담보 책임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봐야 돼. 그다음에 이제 공용부분, 이런 공용부분은 너무 우리 민법에서 시험이 잘 나와. 이것은 알겠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만의 공유죠. 그들만의 일부 공용 부분이 뭐죠? 101동이면 102동이면 102동이면 이 사람은요, 101동이라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101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고 102동은 102동만 사용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일부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어떻게 지분의 비율을 사용하겠어요? 언제 어떻게 한다?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78번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 맞죠?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비용 부담 어떻게 한다?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 이것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에요. 지분 비율로, 면적 비율로. 많이 30평짜리는 돈 많이 내고 10평짜리는 돈 적게 내죠. 관리비를. 면적 비율이다. 지분 비율이다.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은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용도.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나오죠? 용도. 자,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유상 공용 부분인 복도를 그럼 돼야 안 돼. 우리가 공용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에 따라 사용하죠? 근데 이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한단 말은 자기 혼자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 알겠죠? 그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알겠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른 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돼. 왜?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면은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죠?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요, 밖에다가 보면 전번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뭐 책장을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뭐 장독대 갖다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용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유 부분하고 지분의 일체성,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아파트가 30평이다. 전유 부분은 25평이죠. 실평수죠. 공용 부분 5평이죠. 이 두 개를 합해서 30평이죠. 따라서 분리 처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전유 부분과 전원의 동의 필요 없어. 동의가 있어도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복도에 관한 지분을요, 계단에 관한 지분을, 엘리베이터에 관한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분리 처분을 못해. 왜? 공용 부분은 어차피 뭐를 못하죠? 등기를 못하니까 제3자한테 대항도 못해요. 두 사람 간에 아무리 계약을 해도.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의 취득은 등기와 등기 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복도에 단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복도에 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법률상 당연한 공용 부분이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는 것은 무슨 뭐다? 그것은 규약 공용 부분이고 당연한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냥 같이요. 지금 몇 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요, 이건 지금 법조문인데, 그건 법조문이 변경된 것이에요. 그래서 법조문 변경된 것은 거기다 써놨어, 지금. 다 지금 자료 다 있죠? 공용 부분의 변경은 예전에는 4분의 3이었어요. 4분의 3인데 지금 바뀌었어. 얼마다? 3분의 2로 바뀌었어. 3분의 2. 알죠? 공용 변경 3분의 2로 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요. 자, 공용 부분의 계량이죠? 여기 1호 보면 1호. 공용 부분의 계량하고, 그 다음에 콘도죠? 휴양 콘도미니엄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뭐다? 그 다음 통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통상의 결의가 얼마죠? 과반수 결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는 3분의 2로 바뀌었다 이 정도 말하면 돼요. 자, 공용 부분의 변경이죠. 4분의 3 된다? 안 돼. 얼마다? 3분의 2다. 3분의 2. 공용 부분의 계량이죠. 방금 봤죠? 여기 공용 부분의 계량을 위한 것이죠. 계량하고 콘도 이런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나 한다? 과반수 결의를 한다. 과반수. 원래는 3분의 2인데 계량으로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닐 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알겠죠? 그것은 얼마나 한다? 과반수. 통상의 집행이라고 뭐죠? 이것을 과반수 결의라고 그래요. 과반수 결의, 통상의 집행결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권리 변동이 우리가 공용 법인이라 할지라도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권리 변동이 있는 것은 5분의 4예요. 5분의 4. 5분의 4. 그래서 공용 법인인데 공용부분의 변경은 3분의 2죠. 그런데 공용부분을 변경함으로 해서 대지권이라든가 대지사용권이라든가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권리의 변동이 있죠. 증감이 있겠죠. 그러면 5분의 4의 결, 5분의 4. 다만 아까 말했죠. 아까 콘도는 얼마의 결의를 해서 과반수죠. 그런데 콘도도 권리 변동이 있다. 콘도도 권리 변경은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콘도의 일반적인 콘도의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다? 과반수죠. 그런데 권리 변동이 있으면 얼마다? 3분의 2죠. 그런데요, 콘도 말고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로 한다고 그랬죠? 3분의 1하겠죠. 그런데 권리 변동이 있으면 얼마다? 5분의 4. 콘도는 얼마다? 과반수. 그런데 권리 변동이 있으면 얼마다? 3분의 2. 바뀐단 말이죠. 알겠죠? 이게 좀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공용 부분이, 그러니까 공용 부분, 이거 봐봐. 공용 부분의 변경인데 원래 변경은 얼마다? 3분의 2죠. 콘도하고 돈이 별로 안 들면 얼마다? 과반수죠. 과반수. 근데 여기서 권리 변동이 있죠? 권리 변동이 있으면 얼마다? 이것은 5분의 4. 여기는 권리 변동이 있으면 얼마? 3분의 2.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원래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고 콘도는 그냥 과반수인데 만약에 권리 변동이 있다. 권리 변동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 된다? 5분의 4, 3분의 2로 바뀐다. 이 말 간단하잖아요. 아시겠죠? 자, 공용부분의 관리는요. 관리는 뭐죠? 공용부분을 청소하고 이런 거잖아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때는 어떻게 한다? 과반수 결의, 과반수 결의. 통상의 집행결의, 통상의 집행결의 과반수 결의예요. 관리는. 관리하고 변경은 다르죠. 알겠죠? 과반수 결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조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행위는 단독으로 해. 그럼 뭐다? 각 구분 소유자. 아까 우리 했죠? 아까 우리 각 구분 소유자고 아까 뭐가 그랬죠? 만약에 뭐 침해하거나 그러면 뭐가 있죠? 지정된 구분 소유자로 했죠?
지정된 구분소유자고 각 구분소유자는 다른 말이에요. 관리인 선임료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여기서 공유자는 누구죠? 각 구분소유자. 각 소유자는요 단독으로 공용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누군가가요 장사로 들어오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는 지분권에 대한 방해 배제 조건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같이 포함된다. 자, 입주자 대표이기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입주자 대표회의. 이걸 방금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방금요? 여기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각 구분소유자나 관리인이 하는 거예요. 각 구분소유자나 관리인이 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건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효가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못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구분 소유자가 하든지 관리인이나 각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결이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여러분 봐봐요.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러면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른 구분소유자는 각 구분소유자는 보존행위, 아까 보존행위 누가 한다고 했죠? 각 구분소유자. 알겠죠? 할 수 있다. 이게 민법하고 달라 이게. 알겠죠? 그럼 민법하고 아까 우리 민법하고 약간 다른 걸 제가 전도 얘기했죠. 민법과 다르기 때문에 각 구분소유자는 지분에 관계없이 인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또 뭐를 할 수 있죠? 독점적으로 조회하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민법의 공유하고 다르다고. 그 다음에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지 않게 없다. 지분 비율은 뭐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을 그걸 뭐죠? 지분 비율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이익을 수취하는 거예요.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당 규약 등이 존재하는 관계없어. 그래도 규약이 없어도 봐봐. 규약이 없어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어. 왜요? 왜 공용 부분을 어떻게 청구하죠? 지분의 비율로 청구하는 거예요.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은 지분의 비율로 청구한다니까. 그러니까 규약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지분의 비율로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것이 없어도. 그 다음에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특별한 정이 없으면 각 특별승계인은 자신의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말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얘기해. 병존적 채무인수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분양을 받아서 을한테 팔았고요. 을이 또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월세를 관리비를 100만 원씩 안 낸 거예요. 100만 원씩 안 냈어? 그럼 이 병이 앞 사람들의 체납관리비를 병이 다 책임을 져. 그럼 200만 원 갚죠? 200만 원 받고 나서 을한테 100만 원을 청구하고요. 갑한테 100만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비 안 내고 나갔다고 해서 관리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지 현재 구분소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현재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내 앞에 있는 구분소유자한테 가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각 특별승계, 각각의 특별승계도 다 전 소유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병은.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여기 방금 했죠? 규약이 없어. 그래도 어느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용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청구한다? 지분의 비율로 청구한다. 자, 수선적립금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수선적립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라 하죠?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충당하고 있는 데는 수선 적립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가는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법이 없어요. 아파트는 있는데 상가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가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 수선 적립금을 적립을 하는데 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판례가 뭐라 했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계약서에다 다 임차인한테 다 뒤집어 씌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못해요. 수선 적립금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관리단은요 규약에 달리 정하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서 수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관리단은 수선 적립금을 징수해. 누가요? 관리단은
징수에서 정립할 수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면 여기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선 적립금을 적립하면은 수선 적립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고 있는 데는 수선 적립금을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왔죠. 지금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여기 그러지 아니하다. 그다음에 구분 소유자는 수선 적립금을 제5조에 따라서 점유자 이하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점유자가 대신해서 납부하죠. 그럼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상가 같은 경우는 수선 적립금을 무조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 여기서 점유자는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대신 수선 적립금을 부담하죠. 사고 있는 동안. 그러면 나올 때 다시 받아와.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내가 나올 때 같이 받아 나오죠. 제2항에 따른 수선 적립금은 구분 누구로부터 지정한다? 봐봐.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관리단에 기속한다고 딱 돼 있다고. 알겠죠?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관리단에 기속해. 어떻게 한다고? 매달 적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니까 만약에 점유자가 대신 내겠죠, 점유자가. 그러면 나중에 점유자한테 그걸 반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상가의 경우는요, 이제는 수선 적립금을 임차인이 내다가 기간 동안에 내고 나갈 때 다시 받아서 나가. 옛날에 그걸 못했다고. 당사자 간의 합의니까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상가는 수선 적립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남의 집을 수선한 걸 내가 왜 하냐고. 알겠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법이 그냥 딱 나와 있어. 알겠죠? 아직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고.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수선 적립금 이렇게 상가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됐죠? 여기 봐봐. 구분 소유자는 수선 적립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돼. 구분 소유자가. 시행령이 딱 나와 있어. 알겠죠? 자, 이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에 대해서 소모할 수 있다.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요. 공용 부분은 아까 누가 책임진다고 했죠? 특별 승계. 체납관리비죠. 체납관리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체납된 구분 소유 건물을 취득한 자는 체납관리비는 세 가지가 있죠. 체납관리비는 뭐가 있다?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가 있고, 전유 부분의 체납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연체료 같죠? 연체료. 이 중에서 공용 부분은 승계하는데 전유 부분 체납관리비하고 연체료는 승계한다 안 한다? 아니죠. 여기 보면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승계인은. 그런데 전유 부분은 아니죠. 이게 틀렸죠.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한 아파트 관리규약은 여기요, 공동으로 유지 관리하는 전체 공유자의 이익이 합참으로 공용 부분에 한해서 유효하다. 맞죠? 전유 부분하고 연체료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뭐다? 아니다.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죠. 뭐만 된다?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연체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연체로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업종 준수.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업종을 지정해서 상가 건물을 분양한 경우 그 업종 준수 의무가 있어. 만약 그런데 그 의무를 위반하죠. 의무를 위반. 그러면 단전, 전기를 끊어버리고 단수할 수 있어. 단전, 단수. 이것은 판례가 유효하고 있어요. 유효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죠. 대지는 뭐죠?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죠.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뭐가 있죠? 대부분이 소유권이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죠. 매수인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받고 아직 대지 지분은 등기를 못했어. 대지 지분 등기를 경유를 못해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 대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내가 지금 아파트 301호를 10억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값이 10억이란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아파트는 땅 위에 있잖아요. 대지에 대한 권리와 건물에 대한 권리를 합해서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4억이 되고 건물은 6억이 되고 이 두 개를 합해서 10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내가 10억 주고 분양받았는데 건물은 등기했는데 아직 대지는 등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나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뭐죠? 실질적 소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없다 틀렸어. 있다. 이것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07번은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이나 공정증조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어. 그러니까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어. 그러면 반대로 하면요,
규약으로 정하면 분리처분이 된다 안 된다?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뭐로요? 규약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틀렸죠?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분리하지 못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분리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하려면 대지권 등기를 해야 돼. 대지권 등기하면 분리가 절대 안 돼. 그런데 대지권 등기가 없는 한 규약으로는 분리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은 주된 권리, 대지사용권은 종된 권리죠.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할 수 없죠. 그런데 규약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대지사용권은 규약이 아닌 법원의 경매에서 분리 절대로 안 된다고. 규약으로만 분리할 수 있다고. 경매로는 분리할 수 없다고. 규약으로 분리할 수 있어. 그런데 대지권 등기가 되면 분리 못해. 알겠죠? 아무리 규약으로 해도 분리 못해. 대지권 등기가 되면. 대지권 등기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 금지. 분리처분 금지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고. 틀렸어요. 등기를 해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지권 등기 그럼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돼. 대지권 등기가 있기 전에는 규약으로 분리할 수도 있어. 규약이 없으면 분리를 못해. 알겠죠?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등기, 이걸 뭐라 한다? 대지권 등기죠.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의 대지물 모른 채 선의로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뭐하지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두 개가 반대로 되어 있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전유 부분 주된 권리죠. 전유 부분에 설정된 대지권은 전유 부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사용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 말은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으로 경매가 이루어지죠. 등기 없이 전유 부분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까지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알겠죠? 전유 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전유 부분 주된 권리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는 대지권에도 뭐 한다? 미친다. 자, 관리단은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서 당연히 성립해. 당연히 전원으로서 성립한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당연히 성립해. 설립 절차를 받는다. 틀렸어. 당연히 성립해. 관리단은 어떤 조직을 거쳐야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고 전원으로서 당연히 성립해. 관리인이죠. 관리인 선임. 자, 봐봐요. 전유분이 몇 개 이상이다? 50개 이상. 설교 나죠? 한 거예요. 50개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된 사실을 어디에다가 소관청에다 신고해야 돼. 선임된 사실 50세대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를 해. 원래 관리인 선임은 10세대 이상,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는데 50세대 이상은 신고해. 50세대 미만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돼. 어디다 신고한다? 소관청에다 신고를 해. 소관청에다가. 알겠죠? 그래서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선임되거나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 자, 구분소가 몇 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를 선임하여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하여야 한다. 여러분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선임하여야 한다. 머스트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뭐죠? can. 이거 아니라고. 알겠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알겠죠?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보면 임대주택 관리단 집회가 있죠. 뭐죠? 우리가 보면 보통 아파트가 입주자 대표이죠. 임차인 입주자 대표도 있다고. 알죠? 왜요? 임대 아파트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인이라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임대차에도 입주자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임대차, 임대 아파트도.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도 된다는 거예요? 임차인도 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필요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고. 관리인에게 부정하는 행위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해. 법원에 청구하지 뭐죠? 관할 관청 아니에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 법원에다가. 관할 관청 아니라고. 그러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죠. 지금 똑같은 말이죠.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임차인, 임대주택, 임차인 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죠. 여기 봐봐.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알겠죠? 1회 이상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를 해야 돼. 그런데 몇 개 이상일 때는요? 50개 이상, 50개. 50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죠? 지금 보면 이런 뭐 돈 쓴 거 막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작성한다? 월별로 작성해, 월별로. 월별로 작성해가지고 해계년도 종료일도 몇 년간 보관하는 거요? 5년간 장부로 보관해야 돼. 이거 신설됐어. 그리고 50세대 이상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냐? 관리인을 선임하면 소관청에 신고하죠. 또 50세대 이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쓰는 거 있죠. 장부들을 월별로 정리해가지고 몇 년간 보관해야 돼요? 5년간 보고를 해야 돼. 보관을 해야 돼. 몇 년간?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관리인은. 알겠죠? 22번 전유 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는 전유 부분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이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전유 부분은 누가 보존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은 각 구분 소유자가 하지. 각 구분 소유자가 자기 전유 부분이 301호 내가 해야지. 관리인이 하면 되겠어요?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알겠죠? 그건 누구예요? 그건 뭐 이상한 관계죠.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은 누가 한다? 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각 구분 소유자가 한다. 그럼 어디를 한다? 공용 부문의 보존 변경. 공용 부문의 보존이나 변경은 그는 관리인이 입주자 대표의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알겠죠?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계감사죠. 지금 우리가 50세대를 봤죠. 50세대는 뭐죠? 장부, 비용 같은 거 장부를 월별로 해서 5년간 보관하고 그다음에 뭐죠? 관리인을 선임하면은 뭐 한다?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했죠. 지금 150개 이상. 150개 이상이거나 알겠죠? 근데 150세대 이상인데 이런 경우는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 회계감사를.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무조건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직전 회계적 때 진수한 관리비가 3억 원 이상인 건물. 알겠죠? 그러면 수선 적립금이 3억 원 이상인 건물이 150세대 이상이면서 뭐죠? 여기요 그 관리비가 3억 원 이상인 건물. 알겠죠? 그럼 관리비가 3억 원 이상이라는 것은 이건요 엉뚱했을 큰 돈이니까 엉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으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얼마 이상이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감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것을 지금 보면 돼. 됐죠? 몇 세대 이상이다? 150세대. 매년 몇 회 이상? 1회 이상 회계감사를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관리비가 150세대 이상이면서 얼마 이상의 관리비를 거둬야 된다? 3억 이상.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시행령이죠? 시행령 이렇게 한번 회계감사 실시하는 감사인은 뭐 선임하고 한번 보시면 돼요. 알겠죠? 다른 것은 뭐 그냥 보시면 여기 사망 봐요. 사망. 전유 부분에 50개 이상 150개 미만이죠? 50개 이상 150개 미만은 원래 얼마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죠? 150세대 이상이잖아요. 150개 미만은 149개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되는데 얼마 이상 요구하면 5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 요구하면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5분의 1 이상 요구하면. 그 다음에 여기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죠. 관리위원회는 뭐죠? 규약. 이런 규약이란 말이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은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죠. 그러니까 하야한다 그러면 안 돼. 하야한다 그러면 당연규정이죠. 할 수 있다. 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안 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알겠죠? 이건 캔이야. 알겠죠? 캔. 둘 수 있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여러분 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거죠? 관리인을 관리 감독하는 거. 관리인을 입주자 대표의 회장을 관리 감독하죠. 누가 관리 감독해야 돼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해.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그다음에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 부분에 보존할 때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해요. 요하지 않는다 안 돼요. 관리위원회를 둔 것이 바로 공용 부분의 보존이나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동의를 받으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생각을 해봐. 관리위원회가 뭐 한다고 그랬죠? 관리인을 감독한다고 그랬죠? 감독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감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요 사무연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 행사. 이게 이제 문제. 이게요 작년에 나온 건데 이게 시행령이 나와요. 원래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 하는 사람이죠? 관리인을 관리 감독하는 거니까 대리인이나 서면에 의해서 뭘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죠. 그때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출장이라든가 병원 입원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런 거 외에는 안 돼요. 직접 해야 돼요. 이것은 한국사 틀렸는데 이것은요 시행령에 관한 문제인데 말도 안 되고요. 시행령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한번 나왔다 이 말이죠. 딱 처음으로 나왔어요. 자, 집합 건물에 관한 관리 감독이죠. 그럼 집합 건물에 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면 시도시장 또는요 여기 자치구 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몇 개 이상이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의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과 사항을 자료를 제출 등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몇 개 이상일 때요? 50개 이상일 때. 시도시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알겠죠? 몇 개 이상일 때요? 50세대 이상. 지금 50개 이상이 지금 몇 번 나오죠? 알겠죠? 50세대 이상이다. 관리인으로 선임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 50세대 이상일 때는 시도시사라든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료 등을 명할 수 있다. 어떤 자료죠? 어떤 자료겠죠? 보면은 다 아파트에서 일어날 말. 이거 어떻게 암기해, 이것을? 수성연대가 어떻게 했냐? 관리임 선임과 힘은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서류를 보관하고 있냐? 회계감사 어떻게 했냐? 가리단 소집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몇 세대 이상? 50세대 이상일 때 이렇게. 법 바뀐 것만 지금 바뀐 법을 잘 봐야 돼요. 관리단체무죠. 이런 관리단체무는 누가 갚아야 돼요? 구분수요자가 갚아야죠. 알겠죠? 그래서 변제할 책임이 있고 구분수요자가 지분의 비율로 변제할 책임이 있으면 원칙이죠. 관리단에서 돈을 못 갚고. 규약이죠. 규약의 설정 명령 폐지는요 4분의 3 이거 안 바뀌었어. 규약의 설정 명령 폐지는 4분의 3. 규약은 뭐다? 4분의 3 이상으로 변경. 설정 변경 폐지. 변경 폐지. 폐지를 얼마로 한다? 4분의 3 이렇게. 관리단 집회는 정기 관리단 집회죠. 이거 우리 시험에 몇 번에 나왔죠? 해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해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 관리단. 임시는요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임시는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런데 정기 관리단 집회는 해계년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알겠죠? 자, 임시는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여기 임시. 아까 얘기했죠? 또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 다음에 소집 절차 생략은요. 소집 절차 생략은 전원이 동의하면. 전원이 동의하면. 그래서 소집 절차에서 여기 봐봐. 소집 절차에서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도 결의하죠. 5분의 4 아니에요? 얼마다? 전원이 동의하면. 전원이 동의해서. 전원이 동의한 거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의사항이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받는. 봐봐. 아까 내가 분양대금 뭐라고 그랬죠? 건물에 대한 분양하고 아파트, 대지에 대한 분양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럼 분양대금 안 납했죠?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뭐죠? 법률상 소유자죠? 미등기가 뭐라 한다? 사실상 소유자죠. 실질적 소유자죠?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 소유자니까 이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판례가. 등기가 아직 안 됐어. 분양대금을 완납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됐어. 관리단 집회를 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봐봐요. 여러분 신규 아파트 있죠? 신규 아파트 여러분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아파트 딱 들어가면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지 등기가 돼. 여러분 여기 알파민도 거의 한 7, 8개월 걸렸잖아 등기할 때요. 그러면 등기 안 된 사람이 그러면 관리단 집회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참석해서 뭐 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 한 결의죠. 원래는 여러분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나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을 포함해서 결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죠?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포함해서. 여러분 전자적 방법은 뭐죠? 여러분 요즘은 신축 아파트들 보면 앞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에서 다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의결권이 있으면 거기서 yes 아니면 no를 부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결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죠 여기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번에는요 시험에 나오기로 조금 힘들 거예요. 이런 것도 4분의 3 이상이면 4분의 3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4분의 3 이상이면.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재건축 교라는 이런 것은 재건축 교는 반드시 관리단 집회하지 말고 서면이나 또는 전작 방법이나 두 가지를 합해서 재건축 결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뭐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 것으로 봐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37을 보면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작 방법이나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관리단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 소집 개최 없이 서명결, 무슨 결의 할 수 있다죠? 방금 서명결. 얼마의 동의가 있으면 4분의 3 이렇게. 자,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사람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특별 성견에 대해서 여기 특별 성견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반대한 사람한테도 효력이 있죠. 당연하죠. 자,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5분의 4. 5분의 4. 알겠죠? 그래서 재건축할 수 있고, 그러면 주거용 건물을 상가용 건물로 신축할 때도 재건축 견해 원칙 허용대가 틀렸어요. 재건축은 뭐냐면 일단 건물을 쓸어버리고 그 대지를 새로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 주거용을 쓸어버리고 상가용을 지을 수 있고 상가용을 쓸어버리고 주거용을 지을 수도 있어요. 알죠? 그것을 재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재건축 거리가 여러분요 얼마죠? 5분의 4죠. 봐봐. 이 5분의 4 이게 하나 더 추가돼서 여기가 콘도. 아까 우리 콘도 기억나요? 콘도의 공용번호 변경은 과반수죠. 권리 변동이 있으면 얼마다? 3분의 2죠. 알겠죠? 근데 콘도도 재건축을 해? 콘도 재건축은 3분의 2예요. 콘도 재건축은 5분의 4가 아니라고. 얼마다? 3분의 2라고. 이게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어. 알겠죠? 콘도는 얼마라고?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라고. 알겠죠? 콘도에 권리 변경이 있다. 공용 부분 3분의 2라고. 그런데 그냥 콘도의 공용 부분 변경은 과반수라고. 알겠죠? 그래서 콘도 3분의 2다. 재건축이. 알겠죠?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은 얼마다? 5분의 4다. 알겠죠? 재건축 결의는 얼마다? 5분의 4다. 맞죠? 서면 결의도 가능하다. 아까 우리 재건축은 5분의 4 이상이 결의면 서면 결의. 이거 봐봐. 콘도는 3분의 2죠?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결의하죠? 콘도? 그러면 서면 결의로 할 수 있어. 서면 결의로 하면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 것으로 봐. 알겠죠? 이렇게.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죠? 그럼 재건축은 각각의 건물마다 얼마다? 5분의 4.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그 다음에 산출 규정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 그건 무효예요. 우리가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비용 분담이 얼마냐 이 말이지. 내가 비용 부담이 얼마냐 이 말이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홍보비는 아니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재건축하는데 무슨 홍보를 해요? 재건축은 누가 하는 거죠?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재건축할 때 결의할 사항에 속한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건축 결의에 따라서 할 때 재건축 조합이죠. 재건축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죠. 그러니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니까 어떻게 해요? 총유의 결의해야 돼. 뭐가 없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의 소유 형태는 뭐죠? 총유죠. 총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이 없죠. 그러니까 총유의 결의에 의한다. 이렇게. 재건축 불참자. 재건축에 불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참가 여부에 대해서 촉구를 해. 어떻게 촉구한다? 서면으로 촉구해. 서면으로. 그러면 몇 개월 이내에 대답해야 된다? 2개월 이내. 대답하지 않으면 참가다. 참가 거절이다. 참가 거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서면 촉구해. 서면으로 촉구해. 서면으로 반드시. 그런데 만약에 학답이 없으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 촉구 방법은 제한이 없다. 촉구는 제한이 없다가 아니죠. 촉구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서면 촉구해. 서면으로만 촉구해. 서면으로만. 촉구를 받은 사람이 2개월 이내에 해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가다. 참가 거절이다. 참가 거절이다. 참가다. 참가 거절이다. 참가 거절이다. 알겠죠? 참가 거절. 참가를 거절한 것으로 봐.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뜻을 해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청구. 여기 봐봐. 이때 판례가 뭐랬냐면 봐봐. 여기 이제 보라고. 이번에 판례가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라든가 또는요 관리단에서 지정한 사람이 너가 매도해? 지정한 사람이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데 이때는요 반드시 전원이 공동으로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으로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어. 각자가 매수 청구를 해. 각자가. 알겠죠? 이때 매수 청구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동으로 매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재건축에 참석을 했어. 그런데 100세대인데 95명은 찬성하고 5명 안 했잖아요. 그럼 그 5명 안 한 사람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까지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찬성한 95명이 살 수 있거든요. 이때 찬성한 95명이 공동으로 동시에 매수를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찬성한 각각의 구분소유자 등은 자기가 내가 사고 싶어. 저거 하나를 더 갖고 싶어. 그럼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각자가. 근데 매수 청구는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행사한다. 이것이 최근의 판례예요. 재건축 결의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로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 재건축 결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 청구권도 없는 거예요. 매도 청구권도 없다. 알죠?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러분요, 집합 건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양은 좀 많아 보이지만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하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요, 지금 그 박스 안에 그 자료를 보면 박스 안에 뭐라죠? 변경된 법조문이 있죠? 그 변경된 법조문을 내용으로 조금 한번 먼저 보시고, 알겠죠?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이제 법이 2번 변경됐는데 아직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서 변경된 것이. 그래서 변경된 것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집합 건물은 작년에 2문제가 좀 나와가지고 한 문제가 조금 약간요 시행령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실명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